이제 힘을 내서 자는 일밖에 없겠네요. 공부하는 게 참 힘들죠. 공부하는 게요. 여러분 페이지요. 유학집이요. 유학집 페이지 22요. 통정 허위 표시요.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주영선 선생님 유학집, 주영선 선생님은 어디냐면 남항주에서 강의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알겠죠? 학기론 유학집은 남항주 아마 이건 이번 주부터 사용할 것 같긴 한데 자세히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유학집이 나왔는데요. 혹시 주영선 선생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보는 것에 더 훨씬 효과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학기론이 문제가 뭐냐면 각 선생님마다 쓰는 용어들이 많이 달라가지고 저는 사실 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른 건지 사실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학기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우리 학생들은 좀 적당히 문제를 좀 맞아요. 근데 다른 학원 학생들은 점수를 못 맞아요. 민법은 다 똑같거든요. 민법은 다 똑같은데 학기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이제 항상 이 선생님하고 주영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동 선생님하고 셋이 친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학원에서 강의를 워낙 한 10년 가까이 같이 했으니까요. 항상 물어봐. 항상 뭐라고 물어보냐면, 공법하고 나하고는 공법은 거의 범위가 비슷하죠. 민법과 법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걔는 왜 그러냐? 왜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항상 물어보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 그래서 뭐 딱히 말을 못해요. 왜 선생님들이 용어가 다른지. 저는 그걸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민법 선생님들은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 그냥 전달력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는 조금 있죠. 전달력을 잘 전달하냐. 어떤 사람들은 암기해서 강구한 사람들, 그 사람은 아예 그냥 민법이 안 된 사람이죠. 암기해가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 말고 강의하는데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내용 자체에 차이가 있나? 나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론은 차이가 많이 난다 같아요.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학문인데, 일단 학문이 어느 정도 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러는지, 그리고 시험 끝나면 왜 학원마다 그렇게 편차가 심한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개론 같은 거 보면, 이제, 우리 학원뿐만 아니고 모든 학원 학생들이 다 여기저기 선생님들 강의를 좀씩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민법이 되게 힘든데, 나중에는 또, 개론이 또, 나름대로 또, 물론 민법보다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요. 또, 개론이 또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것은 사실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의를 조금은 잘 못할 수 있어요. 전달력이 좀 낮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어느 한 사람 책을 보면 이게 학문이라는 게 다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선생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작년에도 모 학원에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거기를 1차 공부했었던 학생들이 떨어진 학생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전부 다 다른 학원으로 왔어요. 옆으로요. 그래서 그건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요, 여러분요, 나중에요. 책이 원래 남항주로 가야 되는데 책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렇죠? 제가 이따 가져가야 되는데 나중에 책을 몇 권 놔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하세요. 이제 뭐 다른 데서도 녹화가 돼가지고 말을 못 하겠네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남항주에서도 우리 학원 선생님들 노트를 이렇게 강의를 듣는 사람 보세요. 근데 2차 과목 같은 경우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어느 정도 암기하는 그 코드가 약간 달라가지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2차 과목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2차 과목 같은 경우 보면 뭐 학원을 만약 예를 들어서 2차만 한다. 그럼 학원을 옮기려고 하면 무서워서 암기 코드가 다르니까 학원을 못 옮긴다. 뭐 이런 학생들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실력 자체가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강의를 들어도 암기 코드가 같은 말도 그거 신경 안 쓰고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 강의 들어도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될 때는 남의 거 듣는 것이 좀 들어올 수는 있죠. 알겠죠? 그런 것은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통정의 표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통정의 표시 서설이라고 되어 있죠? 먼저 우리가 이제 비진 표시를 봤잖아요. 비진 표시를 봤으니까요. 통정의 표시를 한번 보시면, 통정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두 가지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채권자예요. 채권자가요, 여기 갑을 하는 사람한테 1억을 빌려주죠. 그런데 갑이 돈을 갚잖아요. 그러니까요, 뭘 한다?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뭐라 한다? 강제 집행을 면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짜고요. 짜고 이것을 뭐라 한다? 가장매매, 거짓말로 매매를 한다. 가장매매요. 그래서 을 앞으로 뭐라 한다? 등기를 하죠. 그럼 을이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 이렇게요. 그래서 등기가 되죠.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소유자가 아니면 누가 소유자냐?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A라고 하는 채권자는 갑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요. 지금 보면 건물이 지금 그마저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어도 이 등기가 무효고 갑이 소유자니까 아직은 큰 손해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봐. 우리가 뭐하고 똑같냐?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죠. 똑같아. 지금 여기서부터 이 병이요, 을이 병한테 처벌한다. 병은 누구일 때?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선일 때 소유자죠. 그러면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이때 악일은요, 이때의 정은요,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병이죠. 제3자의 3대 원칙. 똑같아. 비진이하고. 그래서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선의는 추정된다.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많은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자는 누구 이기면 된다?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선이 이기만 되고, 과실 또는 뭐를 불문한다? 무과실을 뭘 한다? 불문한다. 과실, 무과실을 불문하고, 제3자가 스스로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비진이 표시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 지금 병한테 처분했죠? 병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런데 이 을은 자기 것도 아닌데 처분했죠? 그럼 어떡한다? 갑은 을한테 똑같아 또. 갑은한테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똑같단 말이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107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이건 나중에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면탈하기 위해서 을하고 짜고 등기를 했죠? 그럼 이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불법 원인 급여면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데, 아니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매매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철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인데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럼 큰일 나. 무효는 무효인데 불법은 아니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채무 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 그런데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나왔죠. 그것은 을이 병한테 처분했을 때, 을이 병한테 처분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봐봐요. 이 채권자 A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돼요? 지금 갑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갑이 을하고 짜가지고 돈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렸죠. 그런데 을한테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을이 병한테 처분했을 때 문제죠. 을이 만약에 병한테 처분한다? 병이 누구이다? 선이이다. 선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병이 선이이다? 그러면은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결국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면 갑은 병한테, A는 병한테요, 압류 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손해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와야 되는데 갑이 그 짓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요? A가 경매를 할 거니까요. 그러면 목마른 자가 샘을 파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A가 원래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리하는데 말소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A는 값을 뭐래서? 값을 대위해서 뭐란다? 말소 청구를 하죠. 말소 청구. 대위해서 말소.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다? 여기 봐봐. 돈 빌려준 것이 2월 1일이죠? 2월 1일. 알겠죠? 2월 1일이죠? 그런데요, 의리병한테 처분했죠? 의리병한테 처분했죠? 이것은요, 처분한 것이 3월 1일이다 이 말이죠. 먼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렸다. 순서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죠? 이것을 뭐란다? 사해행위다. 사해행위란 말은 뭐냐? 그것은 기망을 했다 이 말이죠. 기망을 했다.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사기를 쳐가지고 해롭게 쳤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뭐란다? A는 을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소송으로만 해야 되는 형성권이에요. 언제나 소송으로만 해야 되는 형성권이고, 이 채권자 취소권은 어디에서는 안 된다? 이중매매.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통정의 표시가 이게 작년에 시험이 지금 2년 연속 안 나왔거든요.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럼요, 23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23페이지 맨 위에 파산 상태에 빠진 값은 줄곧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거기 줄거야 되겠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 103조 X죠? 746조 X죠? 불법원인 급여?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죠? 통정 허위 표시에 이거 이렇게 있을 때는 그것은 위법함으로 무효이다. 위법함으로 무효이다. OX, X. 이러면 23페이지 맨 위를 봐. 22페이지 밑을 보지 말고 23페이지 위를 보라고. 알겠죠? 눈이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 위에가 있었는데 왼쪽 밑에가 있는 사람이 있어. 알겠죠? 자요,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를 을에게 매겼다. 유일한 재산을, 그럼 뭐죠? 재산을 빼돌렸다 이 말. 유일한 재산 줄거 봐. 그것을 사해행위 이런 의미예요. 사해행위. 알겠죠? 그러니까 사해행위니까 옆줄 긋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이런 말이죠. 그런 말이. 그러니까 재산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걸 남하고 짜고 빼돌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을과 통정의 체결, 거기까지 가로묻고 허위의 매매계약을 을과 통정의 체결, 이것을 가장매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매매요. 이에 따라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를 줄고요. 을명의로 된 을명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요. 1번 갑과 을 사이의 위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언제나 무효 OX X 언제나 무효. 여러분 봐봐. 우리 보통 언제나 단 이름만 쓰면 안 되죠. 그런데 갑하고 라고 통정의 표시는 언제나 무효예요. 언제나. 알겠죠? 언제나 무효. 그 다음에 2번은요. 갑은 나중에 을 명의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말소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소 청구 줄 것이고 이퀄 옆줄 긋고 진정 명의 회복 가능. 진정 명의 회복 가능 이렇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런 느끼죠? 너무 길어. 그럼 그냥 진정 명의 회복 가능 그 정도만. 됐나요 지금요? 진정 명의 회복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3번은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을의 채권자인 A가 선의로 위 X 토지를 압류했다. 이런 봐봐. 지금 봐봐. 이런 봐봐. 여기 조심해. 여기 지금 누구의 채권자냐? 지금 여기는 갑의 채권자냐? 여기 을의 채권자가 다르죠. 만약에 갑의 채권자다. 근데 여기는 지금 A는 갑의 채권자죠. 여기는 A는 A인데 을의 채권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제3자라고 그래. 아무 데나 읽지 말고 자유분방하게. 알겠죠? 그래서 을의 채권자, 그래서 뭐란다? A를 제3자라고 그래. 제3자가 선이다. 선의로 압류를 했다. 그러면 갑은 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퀄 대항 X 이 말이죠. 대항하지 못한다. 자, 4번은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가 되어 있는 동안 을이 사망하죠. 을이 사망 줄고요. 그러니까 하지 마. 갑은 을의 선이 을 동그라미 이때 을 동그라미. 갑은 을의 동그라미 그러면 갑은 앞에 동그라미하고 을 줄 긋고 거기다 써 무효. 갑은 동그라미하고 을 줄 긋었어요. 무효. 그 다음에 상속인 줄고 상속인 거기다 써 제3자 X.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이어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이어도 보호가 안 돼.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이 아까 무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이 여전히 소유자죠. 그래서 갑은요, 맨 끝에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주장, 소유권을 주장, 거기만. 알겠죠? 갑이. 5번요. 갑의 채권자 B가, 여기는 우리 저기 우리 뭐죠? 칠판에는 A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B죠? B가 줄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알겠죠? 줄과 써 거기다가 재판상 행사. 언제나 재판으로만 행사. 그 다음에 형성권이요. 점 찍고 형성권이요. 채권자 취소권은 형성권이라고. 재판상으로만 행사한다고. 자, 6번. 만약 을이 X 토지를 다시 제3자 병에게 매도하죠. 만약 을이 X 토지를 다시 제3자 병에게 매도하죠. 그런데 병이 악이라는 사실자 입증은 누가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구다? 갑이다. 갑이 입증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났어. 7번이 났어. 7 해가지고 을이 선의의 병에게 처분 시 을이 선의의 병에게 처분 시 갑은 을에게 을이 선의의 병에게 처분 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여기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의 다 해결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통정 허위 표시하고 명의 신탁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봐봐. 갑이요, 을하고 짜가지고 을한테 등기 넘겼죠? 명의 신탁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실무상으로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보는 경우보다는 명의 신탁의 경우로 보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자꾸 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민법에 통정 허위 표시란 말이 있는데 명의 신탁이란 말을 용어를 써가지고 명의 신탁을 인정하니 많이 이런 말을 하느냐. 알았죠? 왜냐면 명의 신탁도 무효잖아요. 통정 허위 표시도 무효 둘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명의 신탁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그냥 통정 허위 표시를 하자. 이런 선생님도 계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통정 허위 표시하고 사실상으로 뭐하고 비스무리 프리딩딩하다는 거예요. 명의 신탁.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 통정 허위 표시가 하는 지문이 2개. 그 다음 명의 신탁이 하는 지문이 3개. 이렇게 해서 나온 적도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명의 신탁하고 비스무리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저요, 여기, 이게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죠. 갑 있죠?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요. 갑이요, 청약을 하죠. 갑의 청약은 뭐다? 의사 표시잖아요. 이 사람의 의사는 뭐냐? 의사는 증여를 하고 싶어. 증여. 아들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도 증여를 받기로 했어. 그러면 두 사람의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그런데 표시는 매매로. 왜냐하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매매는 둘이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거짓말로 매매를 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증여는요? 증여는 실제로 하고 싶었죠. 의사일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닉행위죠. 은닉 숨기고 한 거죠. 이것은 실제로 증여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하죠. 이 등기는 우리가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그래서 이것을 증여의 등기로서 뭐로 본다? 유효로 본다.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내 앞에 사람이 소유자니까 이 사람이 이러면 소유자죠. 그러면 정도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요. 그러면 시험에 뭐라 나와? 이렇게 나와. 증여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정해서 을 앞으로 등기한 경우 갑은 악의의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 악의의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병이 악여도 소유자란 소유자.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지금부터 병이 악이죠. 그런데 정도 또 악이에요. 병도 악이고 정도 악이에요. 그러면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있다. 왜? 여기 눈이선 봐봐. 악이어도. 왜냐면 봐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야.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이어도 소유자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왜냐면 이것은 질문이 이거밖에 없어. 지문이 이거밖에 없다고. 나오면 지문이 뭐라 나오냐? 갑이 악의의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을이 악의의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고. 만약에 병이 악인데 정도 악이야.
그러면 정은 소유권 취득하는가 못하는가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니까. 지문이 없으니까.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 뒤에 천재를 봐. 뒤에 문제가 하나 있어. 그러면 천재 몇 번을 보자고? 221페이지. 천재 221페이지 봤어요? 네. 자, 그럼 봐. 허위표시 6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그러나 세금 문제를 증여하기로 세금 문제를 염려하여 갑과 을은 마치 매도한 것처럼 가장매매죠. 증여를 뭐다? 은닉행위죠. 그래서 이전 등기였죠. 이전 등기, 을한테 이전 등기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 취득이에요. 을은 소유권 취득. 그 뒤 을은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 또 마찬가지로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이에요.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이에요. 됐죠? 1번 갑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증여를 뭐라고 그래? 은닉. 매매를 뭐라고 그래? 가장매매. 2번 을 명예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을 명예 등기 효력이 있다. 따라서 갑은 악의의 병 줄과 악의의 병은 소유권자죠. 소유권자. 그래서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통은 악의한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는 안 된다고. 4번 5번 봐. 5번요. 을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은 동그라미 병. 선, 악, 불문하고 소유자예요. 선, 악, 불문하고 소유자니까 말소 청구 못하죠. 4번은요. 갑은 을을 대하여 악의 병 줄고요. 4번에요. 여전히 소유자죠. 그래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지문이 없어. 근데 가끔 시험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통정의 표시에서는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밖에 없어. 자, 그러면요. 22페이지를 봐. 22페이지. 요약집의 22페이지. 자, 됐나요? 요약집 22페이지. 여러분요. 글씨가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진 않죠, 잘.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출판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일단 글씨는 또 눈에 딱 들어오지 않지만 일단 글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위안을 삼고 일단 보세요. 1번 허위표시는 비진위 표시를 한 자가 스스로 그 사정을 인식하면서 비진위 표시 플러스 상대방의 양해예요. 그것을 허위표시라고 그래. 따라서 상대방의 비진위 표시 플러스 상대방의 양해가 허위표시인데 비진위 표시, 즉 통정이 결여되면 그래 됐죠? 양해가 없으면 이 말이죠. 그러면 뭐만 남는다? 비진위 표시에 따라서 해결한다. 알겠죠? 2번요. 갑이 을에게 증여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죠? 가장행위인 매매가 무효,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 니은은요. 등기를 경고받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전득자인 병은 뭘 범하고 선, 악을 범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냐면 3번은 봐봐. 3번은 여러분요. 그 밑에 보면 오른쪽에 만중월판이 있어 없어? 있죠. 거기다 지금 더 그림을 그려. 이렇게. 알겠죠? 3번은 이렇게. 이것은 여러분 뭐냐면 통정 허위 표시하고요. 가등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1번 갑이에요. 갑하고 여기 을이요. 여기 을이 뭐냐? 을이 여기서 이렇게요. 을이 가등기래요. 가등기예요. 가등기 2월 1일이요. 그런데 이 가등기가 통정 허위 표시예요. 허위 표시로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무효. 그래서 허위 표시로서 무효예요. 가등기를 했는데 무효가 돼요. 이해됐나요? 야, 무효요? 여기 을 앞으로 가등기인데 무효가 돼요. 근데 여기 3번이요? 3번 누구한테요? 병한테요? 병한테 이렇게 다시 넘긴 거예요. 왜요? 이게 무효니까 여기서 넘겼죠? 병한테요? 3월 1일이요. 그럼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요. 소유자. 됐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을이요, 을이 또 본등기를 또 한 거예요. 본등기. 언제? 5월 1일이요. 그럼 이 본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에요. 왜요? 허위 표시가 무효니까요. 가등기가요. 그러니까 본등기도 당연히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등기관이 5월 1일 날 병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왜 말소를 하냐?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러면 우리 항상 뭐라 했어? 등기부에는 유효다, 무효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등기가 무효인 걸 모르니까 본등기가 되면 후등기는 뭘 한다?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병등기가 직권으로 말소가 된 거예요. 됐죠? 병등기가 직권으로 말소가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병등기가 직권으로 말소가 됐죠? 그럼 병은 소유자다 아니다? 병은 소유자가 아니다? 직권 말소가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불법 말소란 말하고 똑같아요. 불법 말소니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래서요, 여전히 누가요? 병이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 왜 병이 소유자냐? 등기는 뭐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그래요. 효력 발생 요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이렇게 여전히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여전히 병이 소유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직권으로 말소가 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병이 여전히 소유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은 을등기에 대해서 을등기에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놈이 말소되기 전에요. 이 의리요 잽싸 이것을 4번이요. 4번 정한테 넘겨. 정을 뭘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하죠. 왜요? 여기 보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죠. 무효인 등기가 넘겨받았으니까 정을 제3자라고 그래. 이 제3자는 누구일 때요? 선의이면 뭘 한다?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죠. 선의이면 소유권 취득에 선의이면 이때요 정은요. 그래서 이때 따라서 병은 정등기에 뭐를 청구할 수 없다? 말소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말소를 청구하지 못해. 그래서 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이 정한테 처분하기 전에 빨리 말소를 해야 돼. 그런데 말소하기 전에 을이 정한테 넘기죠. 정은 제3자로서 선인 경우 소유권 취득해. 알겠죠? 그러면 선이면 소유자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병은요, 정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런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됐죠, 지금? 말소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가등기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됐나요, 지금요?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이제 가지고 봐. 먼저 그림을 다 그렸나요? 적당히 그림 그렸어요? 적당히 그림 그리면 다시 설명할 거예요. 했어요? 자, 그럼 봐. 자, 2번 봐봐요. 3번. 갑이 소유한 X부동산에 갑과 을이 통정하여 허위의 표시로서 줄고 허위의 표시로서 을명의 가등기 써 거기다 무효. 이후 을이 갑이 병에게 부동산 양도하고 줄고요. 갑이 병에게 X부동산 양도 거기까지 줄고요. 그리고 나서 써 병이 소유자예요. 일단 병이 소유자가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을이 동그라미 하고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줄고요. 본등기 무효 이렇게요. 무효. 가등기에서 본등기는 무효예요. 그럼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여전히 소유자예요. 알겠죠? 그런데 다시 선예정 그럼 써요. 이퀄 정의 소유자예요. 정의 소유자. 최종적으로 따라서요. 병은 정에게 맨 끝에 병은 정에게 맨 끝에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다? 을이요 정한테 처분하기 전까지 빨리 말소를 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하기 전까지 여전히 병이 소유자니까 병은 을 등기를 빨리 말소해야지. 말소하기 전에 이게요 병이 을이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이 소유자가 돼. 무슨 여기 이거 똑같잖아. 봐봐요. 여기가 똑같잖아. 여기요 이 갑이 있죠. 이 갑을 뭐로 보면 된다? 갑을 누구 하면 병으로 보면 되고 여기로 누구로 보면 돼? 을은 통일협회는 무효죠. 병이 소유자고 을이 지금 등기가 무효죠. 무효인데 이 을이 정한테 처분했다. 똑같아 이게. 소유자는 원래 누군데 여기서 소유자가 누구죠? 갑인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병이 소유자죠. 지금 저기서는 병이 소유자죠. 그런데 여기요 을이 지금 누구한테 처분했어? 정한테 처분하면 정은 선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통정의 표시와 가등기가 섞여서 나온 건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는데 작년에 한 번 또 나왔어. 그 전에 한 3년, 4년 전에 4, 5년 전에 변리사 시험하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연속 2년 나왔거든요. 연속 2년. 그러다가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제가 작년 책에는 아마 작년 제가 기본으로 썼는데 작년 책에는 뭐가 빠져있냐. 이게 판례를 뺐어요. 너무 조금 학생들이 이야기 조금 어려서. 근데
빼고 나니까 작년에 시험에 또 나왔어요. 다른 시험에. 알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유학집에 자칫 집어넣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거. 한번 보면 되는 거죠? 자, 강제병을 면타는 목적, 사례 문제 우리 봤죠? 자, 오른쪽 2번이요. 법률 요건이죠? 이 법률 요건에서 우리가 이제 통정의 표시는 판례가 몇 개 없어요. 판례가 몇 개 없어가지고, 여러분요, 두 가지만 보면 되죠. 첫 번째요.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 있어요. 을이 상호신용 근거예요. 상호신용 근거가 A가 누구냐? 실질적 주체모자예요. 여러분, 실질적이란 말은 의사라는 말이에요. 이 근거는 A한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일치예요. 여러분, 의사의 일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그런데요, 갑은 A한테 개인 대출 한도가 초과가 돼서 돈을 대출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한테 똘마니 하나 데려와라. 그래서 A가요, 갑이라고 하는 형식적 주체무자,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시를 얘기해요. 이 갑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한 거예요, 대출. 대출 약정을 했는데 상호신용과 양해를 했어요, 양해. 양해를 뭐라고 했냐? 당신은 이름만 빌려주라. 책임은 절대로 묻지 않겠다. 양해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대출을 갑의 이름으로 받아서 금고가 A한테 줬단 말이죠. 그런데 A가 돈 안 갚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A가요, 돌변해가지고 갑 너가 갚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뭐라 한다? 야, 너 나한테 옛날에 책임지지 말라며 이렇게. 그러니까 나 책임 안 져 이렇게. 그걸 뭐라 한다? 원래는 돈을 누구한테 빌려줄 생각이었다? A. 그러면 A니까 두 사람 사이가 A죠? 그러니까 뭐다? 그래서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대로 되어 있다? 의사대로. 그러니까 A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의사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사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그러니까 형식적 주체무자 이름으로 된 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봐봐. 아까 우리 했었죠? 은행을 직접 방문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양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지인이 있는 이죠? 1번.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 주체무자가 제3자를 형식상 주체무자로 내세웠고 신용, 상호신용보다 양이란 말이 키워드죠. 그럼 뭐다? 그것은 대출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두 번째 봐봐. 비스무리해. 실질적 주체무자가 아닌 제3자가 또 나왔죠? 제3자가 형식적 주체무자가 은행에 알리지 않고 은행을 직접 방문. 그러니까요. 여기 오면 제3자가 은행에 알리지 않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주체물에서 서명 마련했죠? 네. 여기에서는 양이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것은 지인이 있는이 돼. 지인이 있는.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다. 이퀄.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알겠죠? 그럼 이걸 뭐라 한다? 통정의 표시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여러분요, 집에 가셔가지고 제발 부탁인데 그냥 책 보지 말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몇 번 앞에부터 몇 번 보라고 그랬지. 암기하면 끝이에요. 몇 번 봐가지고 암기하면 끝이고 여러분 나중에 문제집이 나올 거예요. 문제집이 나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냐. 여러분 지금 중간에 우리 모의고사 문제 푼 거 있죠? 그러다가 문제가요 다 똑같을 거예요. 알겠죠? 다시 문제가 거기다 이제 판례 몇 개 또 첨가해가지고 문제집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배웠던 것 있죠? 배웠던 거 그것을 반복적으로 또 문제 풀어보고 반복적으로 항상 똑같은 것을 전혀 다른 것을 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은 그냥 안 쓴다고 하다가 제가 쓴다고 해서 할 수 없이요. 그래서 있으니까 뭐냐 하는데 문제를 비슷하게 근데 판례 문제 있죠? 판례 문제 몇 개 하고 해가지고 비슷하게 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반복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동일한 것을 반복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법률 효과죠? 1번 허위 표시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뭐라고? 위법은 아니므로 가로묶고. 왜 위법이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2번 당사자가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데 철회 동그라미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말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3번 너무 중요하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 허위 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3번은 너무너무 중요해.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하죠. 그런데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번은요. 5번은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따지지 않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고 제 선의의 제3자는 소유자가 되죠. 따라서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는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제3자가 누구이더라도 선이이더라도 가장매매 당사자가는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로 봐.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요, 제3자 나오죠? 여러분, 제3자는 먼저요, 당사자. 당사자는 안 돼요. 당사자요, 상속인 안 돼요. 상속인 안 되고, 지위를 이전받은 자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안 된다?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안 돼요. 알죠? 제3자가 안 돼. 그래서 당사자 안 되고, 상속인 안 되고, 지위를 이전받은다, 승계한 자 안 되고, 수익자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안 된다? 채권의 가장양도요. 채권의 가장양도요.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채권 뭐를 의뢰받은 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돼 안 돼? 안 돼. 무슨 채권자? 일반 채권자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자 봐봐. 자, 채권의 뭐다? 채권의 가장양도죠. 채권의 가장양도죠. 그러면 가장양도가 무효고 채권은 진짜다 이 말이잖아요. 채무자 안 되죠. 왜냐면 기존의 사람이니까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는 신부로 받는 사람이니까 안 되죠. 일반 채권은 이 채권하고 별개의 채권이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암기할 때 어떻게 하냐. 먼저 봐봐. 여기 상속인하고 지위를 승계한 사람하고 수익자가 아니다. 1, 2, 3을 먼저 암기를 해.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일반 채권자 이 사람들이 아니다. 여유가 되면 먼저 여기. 그 다음에 제3자는 뭐냐? 제3자는 뭐냐면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뭐다? 이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여러분 허위 표시를 뭐란다? 이것을 가장이라고 그래. 가장. 알겠죠? 다른 말로 뭐란다? 무효라고 얘기해. 무효. 그래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새로운. 여기 한번 봐봐. 여기서 뭐가 있냐? 첫 번째요. 우리가 가장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장 소비대차. 그다음 가장 매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가장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전세권이 있고, 가장 전세권. 뭐 다른 것은 나올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서 여러분요. 가장이란 말 있죠? 이 말은 허위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 시험에 뭐라 나오냐? 허위 표시에 기초하여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허위 표시에 기해서 매매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은 가장이란 말하고 똑같아. 가장. 우리가 보통은 다 지금까지 가장 이렇게 났어. 그러면 가장이란 말은 통정이란 말이고 무효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소비대차 무효, 매수인이 매매가 무효, 저당권이 무효, 전세권이 무효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 채권의 가장양도죠. 채권의 가장양도죠. 그러면 이 양도가 무효다 이 말이에요. 여기 봐봐. 소비대차가 무효다, 매매가 무효다, 저당권이 무효다, 전세권이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채권의 가장양도 그러면 양도가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무효가 아니다? 채권은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죠. 채권은 진짜인데 거짓말로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럼 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있어야 돼? 채무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채무자는 거짓말로 양도하기 전에 채권이 2월 1일 있고 3월 1일 날 거짓말로 양도했으니까 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거짓말로 양도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고 그 전에 있는 사람이죠. 그걸 기존이라고 그래. 기존에. 여러분 이런 말 있죠.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2번 저당권이라는 말은 이미 저당권이 뭐가 됐다? 설정이 됐으니까 2번이라는 말을 쓰죠. 알죠? 후순위 저당권이냐 후순위? 선순위가 있으니까 후순위라는 말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기존이다 이렇게. 기존이다. 알겠죠? 이미 있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 추심이라는 것은 내 대신 가서 돈 좀 받아와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3자가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뭐죠? 일반 채권자. 일반. 알겠죠? 이런 것들을 말한다. 우리는 제3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고. 그럼 여기 봐봐. 가장 소비대차 무효. 가장 매수인.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한 매매 무효. 가장 저당권. 통정 허위 표시에서 저당권에서 정한 경우 무효. 여기까지는 제3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가장 소비대차인데
을이 지금 을이죠. 을이 지금 거짓말로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을의 것인 줄 알고 병이 뭐를 했다? 거기다 압류나 뭐를 걸었다? 가압류를 걸었다. 알겠죠? 압류나 가압류. 가장 소비자에게 의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파산 관제인이다. 가장 소비자에게 의해서 보증을 쓰고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했다. 보증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3자다 이렇게. 가장 매매죠. 매매인데 여기다 압류나 또는 뭐랬다? 저 사람 을이 소유자인지 압류나 가압류하고 을하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고 가등기를 하고 다시 을하고 다시 또 매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제3자라고 하죠. 가장 저당권이 있으면 가장 저당권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 또는 가장 전세권에서 저당권을 설정한다. 전세권 위에는 저당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뭐라 한다? 제3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3자를 그러면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108조가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제3자를 어떻게 알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먼저 가장 소비대차, 가장 매수인,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 이런 것이 나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 걸 꼭 봐야 돼. 그걸 제3자라고 그래. 알겠죠? 특히 여기서 파산관제라는 게 있잖아요. 파산관제는 첫 번째 제3자예요. 제3자이고 두 번째요.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할 때는 어떻게 구별한다?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세 번째요. 총파산 채권자가 일부는 선이고요. 일부는 선이. 일부는 뭐가 된다? 악이에요. 악이. 그럼 어떻게 된다? 전부가 뭐가 된다? 선이가 된다. 전부가 선이.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잖아요. 그러면 전부가 선이가 돼. 알겠죠? 이것이 중요하죠. 파산관제는요. 파산관제는 제3자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파산관제를 가지고 기준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이고 일부가 악이다. 그러면 전체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선의. 여기 이제 빼고 뭐 하나 더 암기하면 되냐? 최근에 시험에 안 나오다가 또 작년 하나 나왔는데 국가고시예요. 뭐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걸 하나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는 은행권 같은 데 있죠. 은행권에서 압류 같은 걸 잡은 것을 가지고 이제 자산관리공사에다 맡긴단 말이죠. 또는요, 여러분 세금 같은 거 내지 않으면 국가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걸어가지고 그것을 뭐한다? 자산관리공사에 맡긴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나 또는요, 국가 또는 은행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죠. 제3자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관제인도 제3자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걸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앞에 무슨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고 나면 무조건 뭐다? 제3자이다. 거기 한번 봐봐 거기요. 거기 보면 제3자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허위표시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는 허위표시 당사자와 뭐라 나왔죠?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승계한 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허위표시에서 허위표시가 가장행위죠. 그래서 무효를 기초로 이 말이죠. 여러분요 2번 봐봐. 파산관제는 제3자죠. 조그만 거 글씨가 중요해. 선의 이야기는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 거기 줄고 선의 이야기는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 그 다음 모두요 파산 채권자가 모두 악의가 되지 않는 한 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알겠죠? 거기가 중요하죠. 자 3번은요 한국자산관리공사죠. 제3자에 해당한다. 자 4번은요 계약을 인수한 자 다른 말로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런 사람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그럼요 제3자가 아닌 거 기억, 니은, 디귿 묶고 박스 안에 제3자가 아닌 경우 기억, 니은, 디귿 묶고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 채무자, 일반 채권자 그 다음에 비읍하고 시우수를 묶고 비읍 제 수익자죠. 그 다음에 상속인 그래서 밑에 뭐라 나왔죠? 상속인은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이건 어느 하나를 다 쓸 수가 없어. 알겠죠? 가장 매매의 매수인 그런 무효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와서 압류, 가압류가 나오죠? 그러면 제3자. 이유는요? 가장 매매의 매수인 무효죠? 그런데 두 번째 끝에 전득.
세 번째 줄 끝에 근저당권, 네 번째 줄 끝에 가등기. 이런 사람들을 제3자라고 한다니까. 그 다음에 3번은요, 가장저당권 무효죠? 맨 끝에 경락받은 자.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채권, 여기까지 무효죠? 맨 끝에 양수인. 가장 채무를 보증했죠? 맨 끝에 보증인. 이런 사람들을 뭐란다? 제3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봐봐. 제3자는 봐. 제3자, 우리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3자를 어떻게 해서 아느냐? 제3자는 먼저 앞에가 무슨 말이 있다? 가장 뭐라고 나와. 그러고 나서 또 무슨 말이 나와야 돼? 가장 매수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로 매수한 사람, 가등기 한 사람, 저당권 설정한 사람, 근저당권 설정한 사람, 전세권 설정한 사람, 압류나 감류한 사람, 이렇게 뭐라고 또 나와야 돼. 가장 매수인, 가장 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알았죠? 가장 매수인일 때 매수인을 제3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매수인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제3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해되셨죠? 알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어디로 보시냐? 착오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여러분 그 비진이하고 통정의 표시가 끝났잖아요.